매년 5월은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신고 기간에 쫓겨 부정확하게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 세금 고지 및 가산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이 중에서 11번가 셀러는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2월에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5월 신고기간 동안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합니다. 신고서 작성 및 절세 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몇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신고했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매출을 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관계 및 동일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부양가족임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장부에 대해 기말 재고 현황, 인건비 지출 내용 및 주요 비용 등이 잘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요령. 절세 팁 하나.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비용 확인하기. 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당기순이익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과 비용을 정산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사업 연도에 발생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반영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 관련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이자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같은 가사용 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비용도 일정 한도 내에선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자가 사업 연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 사회보험에 가입한 직원, 일용직,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비용 인정이 됩니다. 다만 비용 인정에 앞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 명세서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하고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와 함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접대 비용은 거래처에게 제공하는 일체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되고 정규 준빙을 통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절세 팁 2. 기본 공제 및 추가 공제 요건 확인하기. 사업자의 중요한 절세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소득 공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적 공제에 대한 공제 금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인적 공제 요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적 공제 중 1인당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 요건을 알아볼까요? 기본 공제 요건에는 나이, 소득, 거주 요건이 있으며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나이 요건의 경우 직계 존속은 만 60세 이상부터 직계 비속은 만 20세 이하까지 기본 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기본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 요건의 경우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신 분만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동거 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이며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별거 중이라도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경로 우대자, 장애인, 배우자 및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외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3. 세무상담 Q&A. 장부를 작성하려는데 간이과세자여서 세금 계산서를 거의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신규 사업자나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적용되어 일반 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이과세자도 거래처에서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을 때에는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 계산서를 적게 받아와도 간이과세자라서 세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무자료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 계산서를 적게 받아와도 부가가치세 세금에 대한 부담은 없겠지만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입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즉, 매입 관련 세금 계산서가 부족한 경우 매출액에서 차감할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실질 과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받아온 것이 계좌 이체 내역 및 거래 명세서, 계약서 등으로 입증이 되면 장부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계 신고라는 방법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 방법은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로 나눌 수 있는데 단순 경비율 대상자라면 매출액에서 매년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단순 경비율만큼 비용 차감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준 경비율 대상자라면 경비율이 단순 경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추가로 차감할 수 있는 매입 비용 등도 정규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추가로 비용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기보다는 최대한 추가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장부를 만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사전에 첫째,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본인이 어느 장부 대상자인지를 확인해 봐야 하고, 둘째, 장부를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중 어느 경비율 대상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 가장 합리적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